야 삼국지, 단 3명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삼국지 들어보셨죠? 근데 막상 보려고 하면 이름도 어렵고 나라도 헷갈리고 뭔가 엄청 복잡할 것 같아서 포기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삼국지. 사실 딱 3명만 알면 끝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삼국지 전체 흐름을 완전히 잡아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주변에서 삼국지 얘기 나올 때 절대 모른 척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널명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삼국지 입문편을 가져왔어요. 삼국지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등장인물이 수백 명이거든요. 소설 기준으로 1000명이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복잡함을 싹 걷어내고 핵심만 뽑아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삼국지는 중국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배경은 서기 184년부터 280년,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이에요. 당시 중국은 한나라라는 큰 나라 하나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한나라가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전국이 혼란에 빠져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힘을 잃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군벌들이 내가 새 대통령이다 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결국 살아남은 세력이 셋이에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세 나라가 천하를 두고 다투는 이야기가 바로 삼국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나라를 만든 사람이 각각 딱 한 명씩 있거든요. 그 3명이 누구냐? 지금부터 한 명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조예요. 조조,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통 악당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에요. 조조는 원래 한나라의 신하였어요. 근데 한나라가 흔들리자 자기가 직접 나라를 구하겠다며 군대를 일으켜요. 능력이 엄청났어요. 전쟁도 잘하고 시도 쓰고 법도 잘 만들고 요즘으로 치면 CEO의 시인의 군사 전략가까지 다 합친 사람이에요. 결국 조조는 중국 북쪽 대부분을 손에 넣고 이 나라의 기반을 만들어요. 악당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냉혹한 현실주의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조에 맞서 싸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두 번째 유비예요. 유비는 삼국지의 주인공 같은 인물이에요. 한나라 황실의 먼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집신을 팔아서 먹고 살았다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유비에게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이에요. 관우, 장비라는 걸출한 장수들이 유비를 형님으로 모셨고 나중엔 제갈량이라는 천재 군사까지 얻게 돼요. 유비는 결국 지금의 중국 서쪽 사천 지역을 손에 넣고 총나라를 세워요. 한나라를 다시 잇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삼국지가 삼국인 이유가 있잖아요. 세 번째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 제일 전략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송건이에요. 송건은 조조, 유비에 비해 덜 알려진 편인데요. 사실 셋 중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오래 나라를 유지한 사람이에요. 송건은 아버지와 형이 닦아놓은 강남 지역, 지금의 중국 동쪽 해안 일대를 물려받았어요. 타고난 영토가 있었고 거기에 뛰어난 외교 능력을 더했어요. 조조가 쳐들어오면 유비와 손잡고 유비가 강해지면 조조와 손잡는 철저하게 실리를 따진 인물이에요. 이 송건이 오나라를 세우면서 진짜 삼국시대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3명을 알았으면 이제 이 3명이 어떻게 맞붙는지 삼국지 최고의 명장면으로 가볼게요. 삼국지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적벽대전이에요. 때는 208년. 조조가 드디어 남쪽까지 통일하려고 8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요. 숫자만 봐도 유비랑 송건 입장에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비의 제갈량과 송건의 주유가 손을 잡아요. 그리고 기가 막힌 작전을 써요. 바로 화공, 불로 공격하는 전략이에요.
조조의 배들이 서로 묶여있다는 약점을 파고들어서 강바람을 이용해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결과는요, 80만 대군이 무너졌어요. 조조는 간신히 도망쳤고 이 전투 하나로 천하가 셋으로 나뉘는 구도가 완성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한 번의 전투가 삼국시대를 확정지은 거예요. 만약 조조가 이겼다면 삼국지는 없었을 거예요. 자, 흐름은 다 잡으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삼국지가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왜 읽히는지 진짜 핵심 얘기해드릴게요. 삼국지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전쟁 이야기여서가 아니에요. 조조를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꼭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유비를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느낄 수 있어요. 송건을 보면 현실적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고요. 결국 삼국지는 사람 이야기예요. 1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지금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삼국지가 조금은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편에서는 제갈량이 왜 그렇게 전설이 된 건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